한소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낡은 원룸의 창문은 빗물에 뿌옇게 흐려져 도심의 불빛들을 희미한 점들로 만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고급스러운 종이와 은은한 금박 장식은 그녀가 이전에 속했던 세상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소은님께 강지훈과 윤서현의 결혼식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강지훈,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 이제는 대한민국 건축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KBC 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재산, 심지어 그녀의 오랜 꿈까지도. 소은은 차가운 머그잔을 들어 올렸다. 씁쓸한 커피 향이 코끝에 감돌았다. 이혼 사유는 단순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윤서현, KBC 그룹의 라이벌 기업인 신성건설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초대장에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권력과 부가 결합된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었다. 그리고 소은은 그 왕국에서 쫓겨난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 진아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정말 갈 생각이야. 한소은 제정신이야. 그 자식이 너한테 초대장을 보낸 의도가 뭔지 몰라. 네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보여주고 비웃으려는 거잖아. 진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소은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이 초대장은 환대가 아니라 조롱이었다. 지훈의 잔인하고 오만한 성격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괜찮아, 진아. 나 괜찮아. 소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뭐가 괜찮아? 넌 괜찮지 않아. 이혼하고 나서 그 자식이 네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데. 네가 설계했던 드림타워 프로젝트도 그 자식이 자기 공으로 돌려서 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 너한테 남은 건 빚더미랑 이 낡은 집밖에 없는데 그 결혼식장에 가서 뭘 어쩌겠다고 진아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드림타워, 그녀의 열정과 영혼을 갈아 넣었던 프로젝트였다. 지훈과 결혼했을 때 그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샀고 그녀의 설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빼돌려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았다. 이혼 소송 중 그는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프로젝트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무능한 건축가로 몰아붙였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의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 싸움을 이어갈 자본도 그녀의 편에 서줄 사람도 없었다. 소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 나도 다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순 없어. 피하면 지는 거잖아.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소은아. 진아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떨렸다. 걱정 마. 나는 내가 갈 길을 알아.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그 결혼식장이야. 전화를 끊고 소은은 다시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안에 서려 있었다. 그녀가 순진하고 여렸던 시절은 지훈과의 결혼과 함께 끝났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은 그녀를 부쉈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는 또 다른 파멸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정의였다. 그녀의 명예를 되찾고 그가 저지른 비겁한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지우는 그녀를 가난한 전처로 초대했다. 그에게는 그녀의 현재가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가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2년의 모든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혼 후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잃지 않았다.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고 밤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건축 설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분석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주력했던 것은 바로 지훈이 빼앗아갔던 드림타워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는지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드림타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은 골마 있었다. 지훈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그녀의 원설계에서 필수적인 안전 기준들을 무시하고 값싼 자재를 사용했다. 심지어 설계 도면에는 없는 불법적인 증축과 구조 변경도 감행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리의 늪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KBC 그룹의 높은 간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 비리에 얽혀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완벽한 범죄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직관과 타고난 분석력으로 그들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익명의 건축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은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KBC 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인 신성건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신성건설은 KBC 그룹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비밀리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소은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드림타워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완벽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물론 그녀는 지훈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전문적인 소견을 밝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보고서가 신성건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드림타워 프로젝트는 물론 KBC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강지훈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그녀의 복수극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보다는 차가운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의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안전과 정직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지훈이 그녀의 순수했던 꿈을 짓밟았든 그녀는 그의 오만한 왕국을 원칙과 정의로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다음 날 소은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도심의 한 고급 백화점이었다. 그녀는 친구 진아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사야 했다. 쇼핑몰 안은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모두 그녀가 한때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골랐다. 값비싼 보석 대신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그 팔찌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차분한 눈빛. 그녀의 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빚어낸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여린 소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다. 핸드백 안에는 신성건설에 넘겼던 보고서의 사본과 몇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무기였다. 지훈이 그녀를 짓밟기 위해 준비한 무도회에 그녀는 자신의 칼을 들고 가는 셈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고요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떨리지만 담담했다. 두렵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다시 한번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녀가 이 싸움을 시작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무겁지도 않았다. 단단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지훈의 오만함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오만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랜드 볼룸은 천상의 정원 같았다. 순백의 백합과 작약이 엮인 아치 아래로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털은 수많은 빛을 뿜어냈고 우아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하객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이 모든 화려함은 철저히 강지훈 그리고 그의 새로운 왕국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한소은은 볼룸의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은 화려한 파티복들 사이에서 유독 차분하고 고요해 보였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소음 가득한 공간에 던져진 정지된 시간 조각 같았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을 때마다 그들은 잠시 멈칫하며 낯선 얼굴을 스캔했다. 그리고 이내 그들만의 언어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강지훈 씨 전처라고. 세상에 얼굴이 저렇게 덤덤하다니. 보통이라면 민망해서라도 안 왔을 텐데. 초대장을 보내서 비참하게 만들고 싶었다더니 진짜 왔네. 강지훈 씨 성격에 딱 맞는 일이야. 그래도 꽤 예전에는 괜찮았다던데.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것 같아. 저렴한 옷차림 좀 봐. 소은은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모두 느꼈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은 오직 한 곳에 맞춰져 있었다. 바로 볼룸 중앙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윤서현이 있었다. 서현은 재벌가의 외동딸다운 기품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은 한때 그 자리에 있었던 소은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문득 소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하객들과의 대화를 멈추고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를 띄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소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올 줄 몰랐는데 와줘서 고맙군. 지훈이 낮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소은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초대장이 왔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녀의 담담한 말투에 지훈은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하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호화로운 파티에 올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혹시 밥이라도 굶고 온 건 아니겠지. 그의 말에 주변에 서 있던 몇몇 하객들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소은은 그들의 조소를 무시하고 차분히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굶을 일은 없을 겁니다. 오만하긴 여전하군. 변한 게 없어서 실망이야. 난 당신이 좀 더 비참해져서 나한테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털어놓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지훈은 소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당신은 나에게서 필요 없는 짐들을 덜어주었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소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건축계에선 당신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어. 설계사 협회에서도 당신을 제명했고 당신이 나한테서 뭘 얻었다는 건지 모르겠군. 낡은 원룸과 빚더미, 그의 조롱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하지만 소은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그 자리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사람은 살면서 어떤 것을 잃기도 하고 어떤 것을 얻기도 하죠. 저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죠. 소은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소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봐 한소은, 주제를 알아야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내가 베푼 자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내 앞에서 그따위 건방진 소리는 집어치워.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소은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담담하고 차분했다. 그녀는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에게서 얻은 가장 큰 지혜였다. 그의 분노는 그녀의 승리였다. 그가 이토록 흔들린다는 것은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증거였다. 훈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의 비열한 본성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결혼식에 온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지훈의 팔을 잡고 있던 서연의 손길이 느껴졌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객들이 보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제야 지훈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소은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며 서연에게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나서 잠시 옛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중년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신성건설의 부회장 강태우였다. 그는 지훈의 결혼식에 축사를 하기 위해 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훈이 소은과 대화하는 것을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 대표 축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 부회장이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소은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지훈은 부회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소은을 향해 마지막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곧 본식 시작이니 제대로 즐기다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평생 없을 기회일 테니까. 그는 다시 서연의 손을 잡고 볼룸 중앙으로 향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완벽한 커플이었다. 소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경멸과 조롱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칼날을 숨긴 여전사였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클러치백 안에는 신성건설에 넘겼던 드림타워 보고서에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주례단상 앞에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스크린에는 지훈과 서현의 아름다운 웨딩 사진이 차례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의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작전 개시. 소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다. 그녀는 무대를 응시했다. 무대 위에서 지우는 마이크를 들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볼룸을 가득 채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KBC 그룹에 투자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가장 소중한 드림타워 프로젝트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볼룸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웨딩 사진 대신 그녀가 보낸 보고서의 일부가 나타났다. 드림타워의 설계도와 함께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 표지판들이 번쩍였다. 볼룸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볼룸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화려한 음악은 멈췄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경악과 혼란의 침묵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오만한 미소 대신 드림타워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설계도 위에는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된 경고 문구들이 번쩍였다. 부적절한 구조 변경, 안전기준 미달, 불법 자재 사용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지훈은 단상 위에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완벽하게 짜여진 그의 승리 무대에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리 없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누가 장난질을 하는 거야.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화면에는 드림타워 공사 현장의 내부 영상들이 공개되었다. 싸구려 자재들이 납품되는 모습,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는 구조물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묵인하며 뇌물을 주고받는 KBC 그룹의 간부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하객들의 동요는 극에 달했다. 특히 건축건설 분야의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치명적인 결함들이었고, 이대로 건물이 완공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말도 안 돼. 저 영상은 저걸 누가 찍었어. 지우는 분노와 공포로 눈이 뒤집혔다. 그는 신부 윤서현에게 소리쳤다.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한 짓이야. 우리 회사를 망치려는 거야. 윤서현은 지훈의 히스테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표 제발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 회사에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때 볼룸의 스피커에서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성은 녹음된 것이 분명했다. 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한소은의 것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시선이 하객들 사이를 헤매다 구석에 서 있는 소은에게 닿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복수심 대신 차갑고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드림타워는 당신의 야망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비리와 부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당신의 설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을 무시했고 심지어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모든 공을 가로챘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볼룸 전체를 지배했다. 하객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들은 가난한 전처우가 알고 보니 이 모든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던 유능한 건축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영상과 보고서는 당신이 빼앗아갔던 저의 드림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이미 신성건설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곧 이 모든 비리를 언론에 공개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볼룸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뉴스 속보가 떴다. KBC 그룹 드림타워 프로젝트 불법 자재 및 비리 의혹, 신성건설 긴급 기자회견 예고. 뉴스의 앵커는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가 KBC 그룹의 전 직원이었다고 언급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지훈은 분노에 차 마이크를 내던졌다. 한소은, 네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감히 나한테, 네가 감히. 그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소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를 막아선 것은 윤서현이었다. 서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혹감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지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이거였어. 드림타워 프로젝트에 비리가 있었고 당신이 내 이름까지 팔아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야. 서현은 지훈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배신감과 몸열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야망을 존경했지만 그 야망이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 부회장 또한 지훈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강 대표, 당신은 신성건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기만한 겁니다. 당신의 그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회사를 파멸로 이끌었군요. 우리는 당신과의 모든 관계를 즉시 끊겠습니다. 부회장의 말이 떨어지자 지훈의 동료들과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하객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잃게 된 분노한 피해자들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사랑, 그의 명예, 그의 사업,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그는 한소은을 향해 울부짖었다. 왜 하필 내 결혼식이야? 왜 하필 이 순간에 소은은 고요하게 그를 응시했다. 강 대표님, 당신이 저를 이 결혼식에 초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당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싶었죠. 저 또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볼룸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말에는 한 점의 거짓도 한 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다. 그녀가 이 결혼식에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재능을 착취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그의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다. 지훈은 소은의 눈을 피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함과 오만함에 의해 무너진 초라한 인간이었다. 볼룸은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훈은 하객들에게 버림받고 윤서현에게조차 외면당한 채 홀로 단상 아래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화려한 턱시도는 더 이상 승자의 갑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파멸을 상징하는 조롱의 굴레였다. 하객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변호사에게 전화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 대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투자금이 전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날아가게 생겼어. 당장 해명해요. 드림타워의 부실 공사가 사실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인간 말종이군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지훈은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었다. 한소은을 초대하여 그녀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무대는 그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강 부회장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시켜 신성건설 측의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신성건설에서 KBC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드림타워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이 벌써 들끓고 있습니다. 알았다. 강 부회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지훈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아주며 KBC 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키우려 했지만 지훈의 탐욕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 소은은 이 모든 혼란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리의 늪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적 윤리관에 따라 진실을 밝혔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훈의 거짓된 왕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때 지훈이 그녀를 향해 다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소은,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는 소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소은은 그의 손길을 재빨리 피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숨어있던 건장한 남성 2명이 지훈을 제지했다. 그들은 신성건설에서 파견한 보안 요원들이었다. 강 대표,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훈을 붙잡았다. 지훈은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놔, 이거 놔. 난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발악은 볼룸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때 소은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지훈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강 대표님,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이죠. 당신은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저의 재능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재능으로 부실한 건물을 지으려 했죠. 당신은 건축가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소은의 말은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후 몰락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모르는 사이 그녀는 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 있었다. 윤서현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지훈 씨, 우리 약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이 아닌 당신의 야망을 이용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야망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것인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군요. 우리는 오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요.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서현은 약혼 반지를 빼서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지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지훈은 서현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멸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성공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한소은의 존재가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소은은 더 이상 지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았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가난한 전처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건축가 부패와 불의에 맞선 용감한 투사였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볼룸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혼란과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지난 2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몰락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의 결혼식이 파국으로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KBC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드림타워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지훈은 회사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언론은 그를 탐욕과 오만으로 무너진 경영인이라며 맹비난했다. 며칠 후 소은은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파트너는 신성건설이었다. 강 부회장은 그녀를 직접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윤리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소은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업계에서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모습은 예전의 오만한 CEO와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턱시도는 사라졌고 초라한 정장에 지친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비참함과 절망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소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소은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소은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냉정한 태도에 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나한테 왜 이래? 나 때문에 네가 빚더미에 앉았고 내 결혼식에서 비참하게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네가 여기 있어?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린 주제에 그의 말에는 진정한 후회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다. 소은은 고요하게 대답했다. 강 대표님, 저는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망가뜨렸을 뿐이죠. 당신은 저의 재능을 빼앗았고 저의 순수한 꿈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복수가 아니라 당신의 업보입니다. 소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과 오만함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소은을 이용하고 버렸지만 소은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가 그녀를 조롱하기 위해 보낸 결혼식 초대장은 결국 그의 파멸을 알리는 초대장이 되었던 것이다. 나 잘못했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소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 대표님, 당신이 한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통은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지훈은 절규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널 사랑했었잖아. 우리의 추억은 다 모였는데 그의 마지막 발악은 소은의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 대표님, 당신이 저를 사랑했었다고 믿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야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소은은 지훈을 내보내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설계한 미래의 건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설 그곳.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전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소은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신을 되찾았다.